네, 오늘장 랭킹 5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양대 지수의 흐름이 조금 상승폭이 반납되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많이 고민이 됩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와 같은 경우는 2339선에서 등락이 이어나가고 있고요. 코스닥과 같은 경우는 660선 하회하고 있습니다. 상승이긴 하지만 좀 많이 아쉽죠. 시장 오후에 어떻게 봐야 될까요? 키워드 놓고 이야기 하나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과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IS 김태성 본부장, 업사이클 리서치 유창희 본부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는 브레이크만 걸려도 좋겠다 싶더니 오늘 빨간불 나오니까 더 많이 욕심이 나네요. 그래서 시장 이야기와 함께 여러 가지 전략 고민 깊이 있게 오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열어보도록 하죠. 많은 분들이 아침에 다행이다 이러면서 시장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는 그런데 점점점 하고 오늘 오후장 12시 넘어가면서 시장 더 보셨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덜 떨어진 것도 있겠지만 일본 증시에 비해서 반등 탄력이 좀 약하다 보니까 어떡하지? 라는 생각 분명히 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먼저 질문을 좀 드릴게요. 반등은 성공했는데 브레이크가 걸린 것만으로도 다행인가요? 아니면 힘이 좀 빠르게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오후장에 전략 수정 고민 한 번 더 해봐야 되는 시점일까요? 사실 앞서 앵커님께서 이야기 주셨다시피 어제 이맘때만 하더라도 내일 우리나라 증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브레이크만 걸려준다면 굉장히 좋을 텐데라는 생각들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또 안 좋은 기억은 빨리 잊을 때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지나가다 보니 또 미국 증시에서도 강하게 반등이 나왔어요. 맞아요. 여러 가지 노이즈는 있다 하더라도 결국엔 반등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더욱이 오늘 아침에 7시 반 혹은 한 7시 40분이었나요, 아침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나오면서부터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오늘 그래도 삼성전자의 힘으로 혹은 반도체 IT의 힘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겠구나 많이들 좀 기대를 하셨을 것 같은데 반도체 IT는 그 기대를 충족시켜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합니다. 거래가 더 안 붙는데도요? 일단 이 정도의 거래만으로도 저는 아직까지 끝나지 않는 관세 전쟁을 앞두고 이 정도의 흐름만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고마운 상황이 아닐까. 대신에 이제 반도체 IT 외에 그동안에 이제 지수 대비 잘 버텼던 쪽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니까 지수가 추가적인 상승 대신에 조금은 이제 보합권 아니면 오히려 조금 밀려 내려오는 듯한 이제 모습을 좀 보이긴 합니다만 결국 내일과 내일 모레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중국의 반응에 따라서 트럼프가 어떤 제스처를 취할지 정말 극단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과거 트럼프 1기 때처럼 계속해서 퐁당퐁당 장세 오늘 강했으니까 내일 또 관세 때문에 빠지고 또 다음 날은 기대감 때문에 오르고 또 그 다음 날은 걱정 때문에 빠지고 이런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을 일단 열어둬야 되는 상황이라서요. 한 번에 V자 반등이 나오지 않는 것에 너무 섭섭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대신에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주식의 본질은 결국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먼저 체크를 해보는 것들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삼성전자 수치에 대한 얘기 잠시 후 조금 더 해보도록 하고요. 요거 짧게 짚고 넘어갈게요. 본부장님 그러면 어제 폭락할 때 이번 주는 내가 시장 전략 이렇게 구사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으신 분들도 많으셨을 거예요. 내일 어떤 시나리오를 그려야 될지 1안, 2안 세우시면서요. 오늘은 근데 빨간불이긴 하지만 약하기 때문에 오후장에 별다른 전략의 변화는 구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건가요? 사실 중국과의 어떤 관세 마무리가 덜 된 상황이라서 원론적으로 좀 말씀드려보면 비중을 줄이시는 게 맞죠.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 다수가 지금 손절을 하시면 거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많이 닫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손절보다는 버티는 게 더 맞지 않겠는가. 대신에 추가 매수는 아마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3종목, 5종목, 10종목, 15종목 있다 그래서 그 15개를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엔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그 우선순위의 가장 앞단에 있는 것은 실적이고 그 실적을 필두로 하는 것들이 지금 삼성전자, 지금 LG 에너지솔루션 2개 나왔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삼성전자의 실적이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이니 반도체 IT부터 챙기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이야기 더 많이 해봐야겠네요.
유창희 본부장님과도 시장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장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두 가지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상호관세 부과일 9일입니다. 한 번 더 흔들릴 거에 대한 대비가 더 필요할 것인가? 아니면 국내 증시 모멘텀 시일이 좀 있긴 하지만 추경이라는 것까지 생각하면서 기대감을 가져도 될지 어느 쪽에 무게추를 두고 움직여야 될지 고민 살짝 하실 것 같거든요. 조언해 주신다면. 사실은 지금은 뭐 백약이 무효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떤 정책을 핀다고 해서 당장 이게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제한적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 하락을 불러일으킨 원인 제공자, 미국 시장이 좀 안정세를 좀 얼마나 빨리 보일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저께 루머긴 했지만 나스닥이라는 S&P 500이 마이너스 한 3% 밀렸다가 바로 불과 10몇 분 만에 플러스로 강하게 전환시켰던 것도 그러한 것이 해서 약간 완화될 수 있다고 어떤 기대감이 저가 매수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증시는 언제든지 반등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빠르게 해소가 돼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또 추경 규모가 10조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워낙에 너무 좀 큰 기대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과연 많은 것인지 적은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적다는 평가가 상당히 많긴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어쨌든 이제 무조건 2달 뒤에 대선이 있고 그때 뭐 다시 여당이 집권을 할지 야당이 집권할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건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일단은 현재는 임시 방편에서의 어떤 추경 그 다음에 본격적인 것은 차기 정부에 좀 맡기겠다라는 부분들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시장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뭔가를 해주길 원하는 것인데 그러기에는 금액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진 않다. 그러면 이 부분이 뭐 아예 영향이 없다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것보다도 차라리 미국 시장이 빠르게 안정화가 되는지 여부가 좀 중요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안정되는지를 판단하고 그리고 우리 시장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결국 본질은 실적이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두 가지 키워드 다 기억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부터 들어가 볼 겁니다. 두 번째 키워드 실적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잠정 실적 나왔습니다.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컨콜에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들어봐야겠지만 일단은 안도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요. 그리고 장 초반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고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 연이어서 좀 가볼게요. 이래서 궁금해요.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수치가 예상보다 잘 나왔는데 지금 오후장에 이 정도면 시장이 괜찮게 반응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가려져서 지금 수치가 안 보인다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조금 아쉬움이 저는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주가 수준만 본다라면.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지금 1% 정도 상승폭이 많이 1%로 많이 줄어든 부분들이고 어저께 뭐 기술적 반등이든 뭐든 빅테크,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좀 보여줬어요. 그동안 폭락을 거듭했던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도 7% 정도 반등에 성공을 했거든요.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만큼 하락한 건 아닙니다.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만큼. 하지만 어찌되었든 최근에 하락을 했었던 상황에서 오늘 실적 발표가 없었다고 해도 이 정도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이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만 본다라면 그 실적 어떻게 보면 서프라이즈 실적이 반영이 안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제 실적이 생각보다 했던 것보다 좋았고 물론 이제 갤럭시 25 때문인 것인지 반도체 때문인 것인지는 좀 더 봐야지 알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실적이 바닥이라는 게 조금 빨리 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대감은 만약 시장이 조금만 돌아선다라면 삼성전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열어놓고 접근해 볼 수 있다. 다만 이제 이게 증시가 그냥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자율 반등 정도 수준인 것인지 아니면 불확실성이 완전히 다 해소가 되면서 앞으로 그러니까 지난 연초와 같은 2월 달과 3월 달과 같은 상승 랠리인지 여부에 따라서 조금 내가 목표가를 높일지 아니면 제한된 목표가를 놓을지를 정하셔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직전 저점이 32,000원 선이잖아요. 그 라인의 삼성전자의 경우는 본부장이 깨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이 흔들린 구간에서는 여전히 그런 매력적이다로 정리해도 돼요? 일단 직전 저점에 말씀하신 것처럼 52,000원, 5만 원 초반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증시는 저점을 깼죠. 저점을 깼지만 삼성전자 저점을 안 깼다는 얘기는
시장 대비 강하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삼성전자가 먼저 저점을 깨면서 증시를 좀 끌어내렸다라면 지금은 그게 아니다. 그러면 만약에 증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아선다라면 삼성전자는 충분히 이게 뭐 기술적 분석이 전부는 아니지만 뭐 58,000원, 뭐 6만 원 정도까지 어떤 반등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어찌되었든 최근 한 3, 4개월 보면은 단기 고점이 58,000원, 59,000원 요 정도 선이었기 때문에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바닥이 지금 가바닥이냐 진바닥이냐 여부에 따라서 빠르게 갈 것이냐 아니면 좀 시간을 갖고 갈 것이냐는 조금 더 봐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조언해 주신 미국 시장 안정된 걸 먼저 확인해야 된다. 이 점까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반도체 이야기 김태선 본부장님과도 해보도록 하죠. 앞서 제가 시장 질문 드렸을 때부터 사실 반도체 이야기가 나와서 여쭙고 싶었어요. 앞서 유창희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잠정 실적 이렇게 서프라이즈가 아니었어도 이 정도의 반등은 오늘장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 많이들 지금 하실 것 같다고요. 지금 1에서 3% 정도밖에 오르질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뭐 이 영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가 우후되니까 더 드네요. 어떻게 보세요? 결국에 이제 사업부별로 얼마만큼의 수익을 냈는지들을 요목조목 따져봐야 되는 것도 중요한데 네. 결국 우리가 뭐 DS 사업부가 돈을 잘 벌고 혹은 DS 사업부가 못 버니까 삼성전자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를 이제 큰 틀로 봤을 때 일단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갤럭시 시리즈가 잘 팔린 상황. 아마 이제 갤럭시 시리즈가 잘 팔리면서 오히려 디램이라든지 낸드 플러시까지도 재고가 많이 감소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좋은 실적이 나온 거다라고 좀 예측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디램, 특히 디램 쪽에서 DDR4가 있고 DDR5가 있는데 DDR4의 가격은 약 5개월 동안 플랫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변화가 없어요. 하지만 이제 DDR5의 가격이 최근에 많이 올라갔다라는 부분, 그럼 최신형 모바일, 최신형 노트북, 최신형 PC의 수요가 그만큼 높았다는 것을 의미를 하니까 전체적으로 가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니 레거시에 대한 수요까지도 덩달아서 움직였기에 좋은 실적이 나왔다. 그리고 이 부분은 1분기에서 끝일 것이 아니라 2분기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죠. 왜냐? 지금 미국에 대한 어떤 포커스를 맞춰서 판매를 하는 것보단 중국 쪽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 상황인데 중국이 계속 경기 부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분기 실적만 깜짝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2분기까지 나올 수 있으니 저는 길게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10월달 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OS죠. PC OS가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안 돼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물리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수요 또한 지금 계속 시장에서는 나타나고 있어서 저는 삼성전자는 반도체 소부장은 아닙니다. 삼성전자만큼은 만약 매수하겠다, 나는 삼성전자를 투자하겠다라고 하시면 지금 안 하면 언제 할 것인가라는 저는 고민이 돼요. 지금의 가격도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를 담을 때 우리가 중소형주 담을 때처럼 여기구나 혹은 지금이니라는 생각이 한 번에 다 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조금 담고 내일 조금 담고 혹은 다음 주에 조금 담고 이런 식으로 좀 적립식으로 투자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가격도 나쁘지 않다. 저는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종목 다 많이 빠지곤 있지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굳이 한 종목에 대해서 대형주 지금은 산다라는 의미가 있으면 지수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삼성전자라고도 이해해도 될까요? 네, 그것도 그렇고 지금 SK 하이닉스는 내보일 수 있는 카드가 어느 정도 한정적입니다. HBM4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이상. 하지만 삼성전자는 HBM4에 대한 이야기도 상승 모멘텀이 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난 컨콜에서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컨콜에서도 한 번 더 기다리는 게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파운드리를 도대체 어떻게 해줄 것인가. 파운드리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명확하게만 좀 투자자들에게 전달을 해주기만 한다면 삼성전자 주가는요 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이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지금 굳이 따지자면 삼성전자도 좋고 SK하이닉스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지금 담아내야 된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는 지금 불편하시더라도 마음이 좀 무거우시더라도 지금 사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부장 정리. 하고서라도 삼성전자인가요?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 지금 소부장주들도 확률적으로 점점 높아지고 있죠. 삼성전자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캐퍼스 투자는 과감하게 또 진행을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시기의 차이일 뿐이지 소부장이 안 좋고 삼성전자만 좋다 이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께도 비슷한 결의 질문 드릴게요. 소부장단에서 워낙 오늘 변동성이 심해서 이걸 활용을 한 번 더 기회가 있다면 하고 지수가 워낙 떨어졌으니까 대형주 가야 되나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아서 본부장님의 의견도 간결하게만 좀 들려주신다면요. 저는 지금은 소부장, 그러니까 소형주라든지 대형주라든지 가격 메리트는 똑같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똑같다. 그렇죠. 그렇다면 조금 안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대형주를 먼저 보고 그다음에 대형주가 오르는 걸 확인하고 소부장을 가는 게 맞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수의 안정, 대형주, 그 다음에 중소형단으로 내려가자라는 조언까지 받아봤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그 다음도 이야기해 볼게요. 오늘 지수가 조금 힘을 잃어가곤 있지만 그래도 시총 상위주 가운데 조선, 방산, 전선, 이조공의 힘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뉴스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유중 축소에 대한 이야기겠죠. 김태선 본부장님, 오늘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거 먼저 정리하고 갈게요. 한화의 색채가 강해서 조선 방산이 강한 겁니까? 아니면 조선 방산의 매력도가 이렇게나 높은 겁니까? 후자의 경우로 봐야겠죠. 한 유중 3.6조에서 2.3조, 뭐 절대적인 수치 기준으로 보면 많이 감소했지만 2.3조가 작은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철회도 아니고요. 그렇죠. 사실. 철회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스페타시스하고는 조금 다른 결인 거죠. 그래서 지수가 사실은 좋으면서 주도주 쪽으로 이제 수급 쏠림이 나타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방산주들이 조정이 조금 나올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래서 시장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맞아요. 생각한 거 반대로 갔고 그렇게까지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좋은 흐름은 아니겠으나 그래도 규모가 축소됐다라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표도 받는 것 같고 일단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은 증자의 방식입니다. 결국 은행에서 빌리는 것도 계열사에서 빌리는 것도 아니고 유상증자 즉 주주들에게 빌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자분들이 명확하게 잘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기업의 좋고 나쁘고를 따졌을 땐 이 기업은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고 앞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수주 잔고가 가득 차 있어서 좋습니다. 그런데 주가의 변동성까지 고려를 해봤었을 때는 과연 지금 계속 들고 가는 것이 맞을까? 유증에 참여를 하는 것이 맞을까? 이 부분 또 고민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는 한 가지. 수주 잔고가 계속 늘어나는지만 좀 체크를 하자. 수주 잔고가 계속 늘어나거나 혹은 신규 수주 가능성이 높은 유럽 국가들이 생겨나면 지금 2.3조 증자하는 거 아무것도 아닐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수주 잔고가 좀 정체되고 유럽에 계속 다른 나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는데 또 다른 나라에 대한 뉴스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저 2.3조도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오는 그 순간이 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고민을 하셔서 비중 관리를 좀 하시는 게 무조건적으로 좋다고 투자를 하시기에는 변수가 좀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경우의 수를 네. 봐야 되는군요. 이쪽에 조금 더 머물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주 잔고에 대한 조언 나왔는데요. 마침 삼성중공업 쪽에서 원유 운반선 내척 수주했다. 계속해서 이런 헤드라인, 계속 이런 공시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선 조금 더 포커스 맞춰서 질문 드려보고자 합니다. 유창희 본부장이 조금 전에도 또 수주 모멘텀이 나왔어요. 여러 이슈화가 계속 되면서 일단은 플러스 되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다만 뭐 1분기를 봤을 때는 아직 트럼프 효과가 반영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결국은 이 조선 포함한 이 수주 모멘텀이 살아있다면 실적 시즌까지 끌고 갈지 아니면 변동성이니까 어떻게 좀 챙길지 지금 조언을 좀 주신다면요. 근데 물론 이제 기업별로 좀 다를 것 같아요. 뭐 현대중공업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은 뭐 손실이 물론 최고점에서는 크겠지만 최근의 고점 대비해서는 아주 그렇게 큰 편은 아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조금 고점에서는 좀 손실이 좀 있는 거라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선주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감안한다라면 지금보다 조금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엄청 나빠질 거라고 전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지금은 시장 다른 섹터 대비해서 조정도 덜 나왔어요. 그리고 반등이 나온다라면 주도주의 역할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면 저는 더 강한 상승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돌아선다는 전제하에. 그러면 지금은 일단은 어쨌든 지금은 낙폭과대가 됐든 뭐가 됐든 현재 주가지수 수준에서 주식을 매수한다. 이상한 종목이 아니고서는. 그러면 한 달 뒤가 될지 두 달 뒤가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주가 수준으로 전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분할로 매수하는 구간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 돌아섰을 때 그게 기술적 반등으로 끝날지 아니면 진짜 완벽히 돌아서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지만 돌아선다고 했을 때 조선주의 상승률이 다른 섹터보다 약하다? 그러면 그때는 저는 수익이 크든 작든 손실이 크든 작든 그때 가서는 비중을 줄이면서 조금 중립적인 시각을 가져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인 논리가 아직 깨진 건 아니다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우리가 최저점에 잡으면 좋겠죠. 뭐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어저께 종가에 살 걸 생각하는 사람도 되게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또 지금 와서는 하루 참으니까 오히려 더 좋았던 것 같은데 생각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시장은 그때그때 다릅니다. 우리가 최적의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시장이 하락이 제한적이라는 위치에서 업종이라든지 기업의 실적 혹은 앞으로의 펀더멘털이 변함이 없다. 그러면 충분히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은 되고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삼성중공업 토픽으로 한번 제시를 해주시기도 했는데요.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저희 전선 이야기를 주로 할까 하다가 오늘 좀 변동성이 있어서 구리 관련 종목을 한번 보고 넘어갈까 합니다. 김태선 본부장님, 네. 오늘 이구산업이 장중에 6%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하락 전환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 거는 우리 측에서 미국 상무부에 한국산 구리 제품 관세 면제를 공식 요청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고점이 나왔거든요. 이게 궁금해요.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상을 이제 이어가겠죠. 장차관급의 출국도 오늘 있었으니까요. 네. 그러면서 뚜렷한 반응이 주가에 나올지 아니면 오늘 이렇게 해당 종목에서 나오는 것처럼 일시적인 테마성으로 몰렸다가 사그라들고 이 패턴이 될지 여기서 배워야 될 점이 있을까요? 우리가 메모해야 할 점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결국 간밤에 뭐 여러 가지 찌라시 아닌 찌라시 또 미국에서도 정말 많은 뉴스들이 이게 사실이다 아니다라고 나왔다가 없어졌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한 가지 변함없는 건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의 타겟은 두 가지입니다. 중국을 견제하는 것 그리고 미국 자국 내 부채를 굉장히 합리적으로 좀 해소하겠다라는 것.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좀 투자를 한다고 했었을 때 연속성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쪽은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테마적으로 좀 뉴스가 나올 때 윗꼬리가 달리는 경우가 지금은 더 많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련주들을 저는 트레이딩 하시는 것은 이제는 조심하셔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싶고 그런데 이제 구리 가격은 좀 냉정하게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 구리 가격이 움직이게 되면 뭐 이구산업이라든지 풍산이라든지 전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정말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근데 지금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고점 대비 하락률을 보게 되면 이미 벌써 30% 하락이거든요. 그러면 구리 가격이 그만큼 빠졌는가라고 봤었을 때 빠지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구리 가격에 뭐 필요할 땐 연동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또 빠르게 식어가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어서 본인만의 명확한 규칙, 그러니까 매매 어떤 그 방법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면 굉장히 난이도가 어려울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구리를 보신다면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저는 풍산을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 구리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물건을 이제 만들 수는 있는데 이구산업은 중간재입니다. 그러니까 구리 가격 변동성에 정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풍산은 그 중간재를 가지고 후가공을 통해서 탄피를 만든다거나 방산 제품을 만드는 거라서요. 만약에 투자의 관점을 보신다면 풍산이 더 낫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방산의 성격도 묻어있다까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순위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벨 바이오가 내일 기업 간담회 개최한다라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 9시 구간부터 된다라고 하는데요. 유창희 본부장님과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대규모의 기술 수출이었고요. 네. 그러니까 어제 그 상황 속에서도 상한가 직행을 한 것이겠죠. 오늘 14% 정도의 상승 흐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쉽다라고 하실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도 기대감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이 기술 이전 수출 나온 이후에 처음으로 공식 일정이 회사 측에서 나온 겁니다. 9시 구간부터 그런 변동성 이벤트가 예고된 상황인데 보유자분들은 어떻게 지금 고민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 전략 설정하실지 그리고 아직도 접근도 가능한 구간인지. 사실은 신규 접근은 조금 부담스럽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틀 동안 주가가 50% 이상 올랐다라는 부분들은
물론 뭐 내일도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저께 계약 이슈는 좀 주가에 좀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제 계약 이슈는 이미 좀 충분히 반영됐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게 1대1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오늘 IR을 앞두면서 오히려 플러스에 전환됐었던 게 마이너스 11%까지 하락으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BL 바이오가 이렇게 간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내일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게 우리가 예상했던 정도 수준의 어떤 발표라 그러면 주가는 좀 차익선 매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의 대응 전략은 오늘 이제 최고점에 매수하신 분들, 그러니까 시가 언저리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이든 혹은 뭐 어저께부터 갖고 계셨던 분들이든 오늘 저점이 어떻게 보면 최근에 지난번 이제 고점 때 2월 18일에도 좋은 뉴스가 나왔다가 올라왔었던 고점대였기 때문에 한 47,000원, 48,000원이 앞으로 좀 지켜진 여부가 중요하고 또 내일 상승했다. 그러면 종가상 또 오늘 종가가 또 지켜진지를 좀 체크를 하면서 좀 단계별로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와, 오늘 난이도가 높네요. IR 일정까지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과 함께 삼천당 제약 IR 일정 오늘 있다라는 점도 함께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김태선 본부장님과 제약바이오 이야기 해볼게요. 오늘 원픽을 제약바이오 쪽에서 가져와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관세와도 어떻게 보면은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이라서요. 종목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어디가 키포인트인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셀트리온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지금 당장은 고민은 좀 안 하실 것 같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면 몰라도 왜 셀트리온이냐라고 반문하실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결국 반도체라든지 제약바이오는 아직까지 부분별로, 품목별로 관세를 한 번 더 맞을 수도 있겠다는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약바이오 쪽을 우선 잘 체크를 해보셨으면 저는 좋겠는 게 한 번 더 관세를 맞을 수 있으니 지금 우리의 시선은 그 사이에 좋은 뉴스가 나온 ABL 바이오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알테오젠도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상대적으로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잠시 쉬어가는 이제 모습을 좀 보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 했었던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약값 인하였습니다. 이것과 정말 반대되는 지금 정책, 그러네요. 경로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내부적으로도 막 여기저기 안 좋은 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현 정부 입장에서는 중간선거 전까지 어떻게 보면 시장에 참여하신 분들의 심리를 좀 잡아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빠르게 협의를 한다 했었을 때 뭐 다양한 여러 가지 것들도 이제 처리를 하겠지만 약값 인하도 굉장히 또 중요하게 처리가 될 가능성도 저는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기준으로 보면 CDMO, CMO 관련한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은 시간은 걸리겠죠. 시간은 걸리겠지만 계속 우리가 추적 관찰을 좀 해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현재 구간에서 일단 너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은 저도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밀려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라. 하지만 오늘 뭐 이 구간에서 15만 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만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반등 시에 일단 18만 원 혹은 19만 원 그리고 이제 좀 높게 본다면 박스 상단 20만 원까지는 충분히 기술적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니 한번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길게까지 메모 같이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순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정치 정책 테마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다음에 간다라고 생각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유창희 본부장님 답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솔트록스 같은 종목들의 변동성이 크긴 하지만 어제 장에서도 그리고 오늘 장에서도 시세가 나고 있는 AI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많습니다. 인공지능 키워드를 정책이랑 묶인 종목도 물론 있겠지만 다른 종목들에 대한 탄력도 이어지고 있어서 시각을 좀 달리해서 접근도 괜찮은 구간인지 답변 주신다면요. 저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시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어저께 나오면서 어제 오늘 좀 상승이 좀 나오고 있지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 저는 결국에는 이쪽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질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본다라면 저는 좀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좀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정이 나왔을 때 충분히 최근에 좀 조정이 나올 때 제일 먼저 조정이 받은 게 이쪽이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또 관심을 가져가는 건 맞지만 일단 지금은 실적이 좀 나오고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어요. 뭐 더존 비지온이라든지 뭐 엠노라든지
혹은 뭐 정부 정책 그 과제를 좀 많이 하고 있는 뭐 코난 테크놀로지라든지 그러니까 실적 기술 이야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인된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는 있다. 다만 시장이 좀 조정을 받을 때는 성장주가 좀 크게 조정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당장 매수를 한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 정도면은 충분히 이제 시장이 단기 바닥 저점이 확인됐다고 했을 때 좀 모아 가신 전략. 사실 오늘도 저는 시장은 좀 단기 저점간 거의 이제 가바닥이든 진바닥이든 저점이 확인되는 시점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지만 뭐 내일이나 내일 모레 좀 주요 이벤트가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확인하면서 좀 모아 가신다면 충분히 조금은 지금보다는 좋은 위치에서 대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화면이 나가면서 AI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쭉 나갔습니다. 중소형주에 대한 대응책은 저희가 알아봤고요. 그리고 대형주 가운데서는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대형주에는 카카오와 네이버가 들어갔는데 오늘은 이 종목 궁금하실 것 같아서 김태성 본부장님, 사실 저희가 뭐 네이버를 따로 여쭤볼까 아니면 AI 소프트웨어에서 여쭤볼까 고민을 하다가 여기서 여쭤봅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반등도 이 종목은 없었습니다. 네. 5%대 하락인데 이걸 실적 탓해야 돼요? 아니면은 큰 손들의 차익 실현이에요? 어떤 성격인지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오늘 이 코너 시간에 말할 기회를 안 주셨으면 제가 손들고 좀 이야기하려고 했던 게 이쪽이거든요. 예, 드리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아침에 투자뉴스 7 코너에 한 번 더 나와요. 근데 이제 아침에 공략주를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오늘 카카오를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네이버는 그다지 좋지 못한 리포트가 아침부터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아무래도 이제 목표가 하향. 근데 반대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반면 받을 수도 있고 이제 그거는 부수적인 거고요. 결국엔 실적에 대한 개선세 혹은 AI 플랫폼이라든지 지금 미국에서도 소프트웨어 쪽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어제 이제 우리나라도 소프트웨어 주들이 이제 움직였는데 사실 뭐 LLM이라 그래서 거대 언어 모델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 정치 테마적인 좀 흐름들이 많이 묻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본질적으로 우리나라 한 대한민국만의 AI 플랫폼을 생각을 해보면 네이버나 카카오가 힘을 내줘야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좀 조정이 나오는 것은 한번 이용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대신 이미 목표가 하향 레포트가 나와서 투심이 조금 더 빠르게 위축한 네이버보다는 만약에 분할 매수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제 카카오를 조금 더 먼저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아마 방송을 쭉 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제가 한 달 전, 2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이버냐 카카오냐 이야기를 하면 언제나 카카오를 별로 좋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고 항상 네이버를 좀 먼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투심 자체가 이쪽이 좀 빠르게 식고 오히려 카카오가 만약 반등이 나올 때 변동성이 더 좋게 나오기 때문에 카카오를 한번 더 추적 관찰해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시장 흐름에 따라서 또 뷰는 바꿔야 될 필요도 있으니까요. 오늘 네이버의 하락까지 그 이유 찾아봤습니다. 랭킹5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김태선 본부장, 유창희 본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